네, 마지막 챕터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미자는 시가 쓰고 싶어서라고 지어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문희는 포도 먹고 싶은데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일부러 그걸로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이동욱 토크쇼가 예전에 SBS에서 이동욱 씨가 토크쇼를 했었는데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그거 생각. 그렇구나. 근데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어서 더 재밌네요. 저 그걸로 했다고 할게요. 미자는 시가 쓰고 싶은데 싶은 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런 이유였군요. 의도였어요. 너무 웃기다 근데. 이겨버렸어. 저는 문희를 레퍼런스 했습니다. 네. 너무 웃기다. 네, 제목도 시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 장르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도 해석을 해도 충분히 이 영화랑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C라고 해서 보다 시각할 때 시자. 네네네. 네. 그 한자 시도 네. 시네요. 영어랑 한자까지. C라고. 영어는 생각 못 해봤는데. 영어 C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영어 제목을 포에트리가 아니라 C로 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근데 답을 다 알려주는 그런가? 느낌이라서 쟤는 왜 시를 쓰는 거지? C를 왜 쓰지? 그래도 영화 전체적으로 본다에 대한 그 맞아요. 그죠? 대사가 나오니까 그죠. 그것도 나름 어울릴 것 같으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원님이 시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네,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시신할 때 시를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의 다른 한 층위에서 뭐가 있었냐고 생각하냐면은 시는 죽었어, 시는 죽어도 싸, 이런 거가 지금 우리 예술이 처한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죽음이 그런 시로 표현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시가 죽었다라고 병승 시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체의 그 시와 같이 시도 이제 죽은 존재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시의 죽음 아니면 뭐 죽음과 시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시가 죽은 시대에 네. 그렇죠. 시가 죽은 시대에 시를 시를 쓰려는 쓰는? 미자. 근데 미자 스스로도 시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잊고 있고 문장을 잊고 언어를 잃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시를 쓰려는 그런 노력이 더 빛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좋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시랑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그 간단하게 시 영화에 대해서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적었던 문장 중에 제대로 본다는 것이 시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인 아니에요? 이름을 맞춰버렸다. 시인이 죽은 시가 죽은 시대에서 시 시인이 여기 작법할 때 시를 만든다 하는 시작은 스타트는 제대로 보는 데에 있다.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어서 시작한다라는 의미, 용기를 내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그죠. 와, 5점 드리겠습니다. 합격 목걸이. 합격 목걸이. 이거 쇼미한다는데.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동진 평론가의 어떤 해석을 좀 참고를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미자가 비를 맞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 인자에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 이렇게 내리꽂는 모음으로 겹쳐져 있는 단어다 보니까 미자가 비를 맞는 신이랑 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미지로서도 같이 비슷하게 엮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죠. 이런 이미지까지도 다 보이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라는 것을 통해서 미자는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고 또 아름다움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자가 이제 시에서 투영하고 싶은 아름다움의 의미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는 미자라는 인물이 단순히 미를 쫓는 탐미를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추함까지도 감내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의 여러 가지 층위 중에서 저는 숭고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위학 수업을 들었을 때 숭고라는 것이 자연의 위대함을 겪고 나서 뭔가 위기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초라해지고 불안해하는 감정을 느끼다가 이제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마음이라고 알게 됐는데 이 숭고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미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자는 결국에는 미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숭고미를 알게 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아름다움에서 숭고의 미학을 찾아 떠난 음. 그런 인물이고 이제 그런 이제 숭고의 미학이 인식론적인 숭고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숭고죠. 네. 그 희진과 그 미자가 하나가 됐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자가 희진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그런 점에서 숭고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죠? 그 사실 시작 하이데거가 그랬잖아요. 그 제가 이제 어차이도 써놨는데 하이데거가 시를 짓는 것이 곧 철학을 하는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시를 짓는 것이 바로 이제 존재자를 통해서 존재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학이 또 여기서 담겨 있는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시를 쓰는 인물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상에서. 근데 진짜로 시를 뭐 진짜 시, 가짜 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감독이 적어도 말하려고 하는 바는 미자가 쓴 시가 더 진짜 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감독 스스로도 이 시를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걸 느꼈냐면 그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수업 일부를 보여주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의 내용들을 다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거기 안에서 조그마한 희망을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대신에 자신을 기는 할머니한테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 그리고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제 임대 아파트로 옮겼는데 되게 행복했다. 뭐 이런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져서 이 아름다움을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그런 굴곡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담아내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왜 시를 읽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를 즐겨 읽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처럼 제대로 볼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도 텍스트는 읽지만 그 시인이 왜 이런 단어를 선택했고 이런 형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여유가 잘 없었고 그 시라는 형식 자체에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가 되게 어떤 긴 노력, 긴 고민 끝에 나오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 고민을 따라가는 게 좀 벅차서 이런 시를 읽는 걸 그만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 그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보통 배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시어가 아까 세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 좀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다 거기에 매여 있는 상황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시를 읽었을 때
가볍게 읽는 게 좋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각자의 그 해석, 내가 느끼는 감상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다들 재밌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시를 즐기는 법을 배우질 못했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해석하는 법은 배웠어도 갑자기 슬프네요. 좀 슬프다, 그죠? 시를 시가-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그러게요. 시가 왜 어렵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렵죠. 시가 어렵고 호흡이 느리고 언뜻 간격이 보면은- 넓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쓴 건지도 음. 모르겠고 이게 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안 해주면 그런 어려움이 좀 시의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쁜 세상에서 시를 읽는 여유를 가지는 게 되게 어렵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시를 모든 사람이 읽는 시대는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것도 들거든요. 맞아요. 애초에 시란 장르가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는 되게 함축적인 장르다 보니까 모든 대중들이 시를 다 즐겨 읽고 즐겨 쓰고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고대 그리스가 아마 그러니까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시를 즐겼겠죠? 그러니까 특히 사람의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뭐 그럴 수도 사람이 있- 되게 인간의 뭐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의 기준이 이제 뭐 여자 어. 빼고 뭐 노예 빼고 이러면 그럴 모든 수 사람이 있겠네요. 시를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든 사람의 범주가 좁았던 음. 그 네, 시대에는 네. 시를 더 그쵸. 그 조선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되게 유배 가서 시 엄청 쓰고 맞아요. 그런 그 게 그냥 문인들이 엄청 시를- 함축된 마음을 그쵸. 풀어내다 보니까 그런 시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라는 장르 자체가 한이 서려 있는 장르다 보니까 그 한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 100%로 그 마음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의 시는 어쩌면 텍스트로 시집에 적힌 시가 아니라 그 노랫말 가사 대중음악 안에 들어가 버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포함이 돼 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맥루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대의 시는 저는 이미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라던가 그런 이미지로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투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텍스트로 함축해서 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장르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어떤 대상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시라는 개념의 컨셉을 좀 네네, 확장시키는 확장시켜서 거네요. 네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시를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 시는 우리 세 명 모두 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5점. 것 같아요. 다 5점을 줬으니까요. 저는 좀 5점에 후한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되게 까다로운 시네필들인데 시네필들이 5점을 줬다라고 하니까 저도 시네필이 된 기분이 들고 약간 관점이 생긴 느낌도 들고 시네필이죠. 지금 영화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데 벌써 10편째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코너로 영화 시의 한 줄 평을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시라는 영화다 보니까 더 뭔가 신경 써서 써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시를 한 편 써야 돼요. 네, 시를 써야만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무님 저는 한 줄 평 치고 좀 길게 이번에는 적었는데 네. 결코 낭만적일 수 없는 것들의 흐름 속에서 집요한 탐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는 가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게 욕심이 많아져서 좀 길게 적어버렸는데 좋은 영화일수록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시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낭만적인 거, 음유시인 이런 이미지를 보통 생각하는데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낭만적이지 않은 것들을 시로 쓰는다는 거를 내용에 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미상관으로 인트로랑 아우트로에 나오는 그 강물이 흘러오는 이미지가 계속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역행하는 듯이 카메라를 딱 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자라는 캐릭터나 미자가 쓰는 시를 쓰는 행위 이거 자체가 되게 역행하는 움직임이다라는 게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역행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러니까 강물을 이용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강물이 흐르는 것에 반대해서 이렇게 거슬러 간다라는 게 미자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바꿨는데 그냥 원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신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발끝에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간단하죠? 뭘로 바꾸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뭘로 바꿨냐면 부끄럽네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는 처연한 아름다움이라고 썼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뭐 둘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 게 더 좋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앞에 걸로 바꿨습니다. 네. 동원님의 한 줄 평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저 이제 고통을 직시하는 숭고함, 삶을 응시하는 한 편의 시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 앞에 이제 이 두 구를 봤을 때 앞에 구는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 미자가 계속 어떤 현실의 고통에서 맞서서 이제 숭고한 그런 미학을 가지고 시를 써내려 갔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이 영화가 묘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1의 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1라는 어떤 숫자를 보면은 한번 다 차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작하는 그런 숫자잖아요. 원어원인가요? 네, 원어원이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영화 형식도 그렇지만은 뭐 살구가 주는 어떤 그런 은유로서의 상징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뭔가 삶의 희망을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삶을 응시하는 한 편의 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가 우리 삶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우리 그 미자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우리를 응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응시를 하게 되는 시가 있지 않나, 이 영화가 그런 걸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한 줄 평을 적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그죠? 생기는 거니까 멋있네요. 101신을 다 세셨나요? 아니요, 나와 있나요? 그렇더라고요. 다 세면서 봤으면 그것도 좀 소름인데. 33가? 다시 이렇게. 근데 씬 개수 세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그래요? 다른 영화 봤을 때 씬 한번 뭐 세보세요. 세본 적 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가 아마 99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와. 직접 세신 거예요, 그거는? 네. 진짜? 우와. 왜 해봤을까? 세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서. 의미가 있을. 그러니까 그 책이 그 파이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게 아마 챕터가 99개인가 100개인가가 있어요. 아마 영화도 그럴 것 같다 해가지고 세봤죠. 영화도 그렇더라고요. 재밌다. 딱 맞춰서 만드셨구나. 네. 재밌네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다들 좋아하는 분들과 다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10월 달에 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월의 시. 네, 10월의 시. 그죠. 원래는 원래 뭐 여담이지만 10월에 11월이었구나. 그죠. 10월에는 시, 11월에는 11워 이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영화를 하기로 했어가지고 11월 달에는 11월가 아니라 마음에 계속 미련이 남아 있으신데. 11월 재밌었거든요. 할까요? 그냥 11호. 네, 10월의 영화 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고요. 저랑 같이 사석에서도 시 영화 이야기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세령님을 보면 네. 시 얘기를 제 꺼내주는 얘기를 꼭 걸로. 저를 보면 꼭 시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10월이라서 날씨가 되게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11월에도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